안녕하세요. 라이선스 플레이트 디텍션 챌린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라이선스 플레이트 디텍션은 이미지 순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본 챌린지에서 사용한 SLP-DAT 모델은 기존의 오토매틱 라이선스 플레이트 리코그니션의 경량화 모델로서 라이선스 플레이트 디텍션과 리코그니션을 모두 진행합니다. 하지만 본 챌린지에서는 라이선스 플레이트 디텍션만 진행하기에 SLP 네트에서의 디텍션 부분에서 얻은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본 챌린지에서 사용한 SLP 네트 모델을 개발한 논문의 이름은 Towards End-to-End Car License Plate Detection and Recognition Using Lightweight CNN입니다. 이 논문을 공개한 작가가 기탑에 올린 코드는 위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SLPnet 논문에서는 CCPD 데이터셋에서 이미 6만 장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실험에 사용했고 Chain Validation 테스트의 비례는 8대 1대1로 나눴습니다. 데이터셋을 임의로 선택한 관계로 성능 평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음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를 이미 라벨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된 폴더에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데이터셋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CCPD는 Chinese City Parking 데이터셋의 약자로서 2018년에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서 어셉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공개한 작가는 기탑에서 계속 CCPD 데이터셋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따로 라벨링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이름에 저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의 위치, 번호판의 경사도, 번호판에 쓰여진 글자 등이 있습니다. 번호판 디텍션에서 라벨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번호판의 두 끝점 혹은 내점 및 위치입니다. 두 끝점 혹은 내점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번호판이 두 끝점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를 두 끝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점을 사용해서 이 두 점의 좌표를 사용해서 저희는 이 이미지에서의 번호판의 너비 그리고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4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번호판이 4점입니다. 이 4점을 통해서 앞에와 똑같이 번호판의 너비 혹은 높이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이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끝점과 4점이 어떻게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end를 포함한 정보는 여기에 쓰여진 것과 같이 첫 번째 end는 왼쪽 위 그리고 두 번째 end는 오른쪽 아래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X와 Y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end의 왼쪽은 X이고 end의 오른쪽은 Y이므로 여기 이 점을 예로 들면 첫 번째 end는 352, end 516인데 352는 left를 가리키고 516은 y를 가리킵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이 두 끝점과 4점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진 이 정보와 같이 이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본 챌린지에서는 라이선스 플레이트 recognition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CCPD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탑 혹은 여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줬는데 이 링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평가 지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류를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를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분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케이스로 분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와 True Negative가 있습니다. 네, 번 챌린지에서 사용하는 Precision Recall 그리고 F1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은 정밀도로 서버들이 true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이 비율이고 계산식은 TP 플러스 FP분의 TP이고 recall은 재현율로서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이라고 예측한 것이 비율입니다. 계산식은 TP 플러스 FN분의 TP입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Precision과 Recall의 조합 평균으로서 계산식은 Precision 플러스 Recall 분의 E 곱하기 Precision 곱하기 Recall입니다. 데이터를 제출할 때 JSON 포맷 형식으로 제출해야만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 인덱스를 스트링 방식으로 저장하고 키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측된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은 여기에 2677번 데이터를 보면 다른 데이터와 달리 값이 2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매개 이미지마다 번호판이 하나밖에 없는데 값이 2개 나왔다는 것은 모델이 번호판을 2개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두 위치에 정확한 번호판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위치 정보가 모두 정확한 번호판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했을 때의 예측된 값을 모두 저장해야 정확하게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677번처럼 예측된 데이터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것만 저장했다면 성능 평가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보드를 보시면 여기에 체인 스플릿이라고 썼는데 성능 평가할 때는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을 보면 내 논문에 쓰여진 성능과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overview에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작가는 임의로 6만 장 데이터셋을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도 임의로 6만 장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똑같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코드는 overview에서 제시한 링크에 따라 찾을 수도 있고 내 이름과 같이 GitHub에서 slpnet_pytouch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우선 train 파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weights_init 함수는 저기화된 모델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함수는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함수는 train 함수인데 이것은 모델을 훈련하는 전체 함수입니다. 여기 LPD 데이터셋 함수가 있는데 입력은 이미지 패스와 라벨링이 패스입니다. 이 함수를 보면 load 데이터 파일에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미지 정보, 위치 정보, 번호판 문자 데이터, 번호판 문자 데이터의 길이, 그리고 이미지 이름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train 파일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train 데이터와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으로 사용된 패스가 있는데 이 패스는 train config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train하고 validation 밖에 없는데 저희가 성능 평가를 하려면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네, 이 validation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여기에 테스트 이미지에 해당되는 라벨링이랑 이미지 패스를 지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loss 펑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변수는 이 함수를 의미하는데 모델 훈련 과정에 생성되는 loss를 계산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3은 모델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 테스트는 모델 구조를 텍스트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loss.txt는 훈련 과정에 얻은 loss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4에서는 훈련 과정에 사용될 옵티마이저를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훈련 과정에 사용될 변수에 대해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가 있는데 train_mode라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정의한 것에 따르면 train_mode가 0일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디텍션만 하고 train_mode가 1일 경우에는 디텍션과 리코그니션을 모두 진행합니다. 네, 본 챌린지에서는 디텍션만 진행하기에 0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resume 값과 pretend 값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기존에 훈련했던 모델이 값을 로드해서 계속 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훈련된 모델을 그냥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델을 훈련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if문을 보시면 resume 값이 true이어야 이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etend 값이 none이 아니어야 이것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이 조건문, 네, 여기 파라미터를 설정한 것을 보면 resume은 false이고 pretend는 none이어서 아까 위에 나타난 네, 첫 번째 if문과 두 번째 if문을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부터 정식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loss를 저장할 변수를 전환합니다. 앞에 로드 데이터 파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데이터에는 모두 이미지 정보,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위치 정보, 자동차 번호판 글자의 정보, 자동차 번호판 글자의 길이, 그리고 이미지 이름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쿠다를 true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 라벨 데이터, 번호판 문자 데이터에 모두 쿠다를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 requires underbar grade underbar의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미분합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디텍션만 진행하기 때문에 if문을 만족합니다. 네, 따라서
네이버들의 이미지를 넣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언더바 라벨 언더바 리스트는 자동차 번호판이 정확한 타겟 데이터인데 이것과 모델에서 얻은 예측값을 입력하여 이 디텍션의 로스 등 값을 얻습니다. 네, S는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뛰어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if문하고 else가 또 있는데 이것은 계산된 로스에 따라 옵티마이저 계산을 통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코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디텍션만 진행하기 때문에 if문을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매 이미지에서 해당되는 TP, FN, FP를 저장할 변수를 정의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관계로 이 for문에 해당되는 값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미지와 라벨에 모두 쿠다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 모델의 이미지 값을 입력한 후 이 맥의 이미지를 예측했을 때 이 한 개 이미지에 해당되는 예측 값의 개수 그리고 스콜 그 다음 예측한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위치 정보와 예측한 위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코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디텍션만 진행하기 때문에 if문을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매 이미지에서 해당되는 TP, FN, FP를 저장할 변수를 정의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관계로 이 for문에 해당되는 값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미지와 라벨에 모두 쿠다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 모델의 이미지 값을 입력한 후 이 맥의 이미지를 예측했을 때 이 한 개 이미지에 해당되는 예측 값의 개수 그리고 스콜 그 다음 예측한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위치 정보와 예측한 위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 과정을 마치고 전체 이미지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을 통해 TP 언더바 FP 언더바 FN 언더바에 해당되는 이미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값을 통해서 프레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파일을 보면 이 부분의 파일은 최내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밸루에이션 한 코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성능 평가를 하려면 예측한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여기 쓰여진 싱글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콜드 언더바
breathe 이 값입니다. 이것은 이 코드에서 쿠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텐설로 출력되는데 이것을 CPU 값으로 전환하고 다시 남파일 혹은 리스트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저장하기 바랍니다. 이로 본 챌린지에서의 코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